그래서 이 삼매에 들 때는 뭐다? 보면서 해야 됩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부를 할 때도 어떻게 연부를 해라? 관상 연부를 전제로 뭐다? 칙명 연부를 해야지. 칙명 연부만 하고 무슨 고성 연부만 하고 이건 아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미지가 자기에게 특화된 관세음보살의 이미지가 뭐 해야 된다? 둥둥둥 떠댕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전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죠. 오매 불망 참 그 이미지 하나가 떠오를 수 있을 때 그 이제 연불삼매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삼매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이 두 가지 능력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덧붙이면서 막 갈 생각이니까 참조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삼매의 능력 영역에서 일단 이 사문가경에 설해진 부처님의 이 해탈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은 또 과정은 이제 지혜라는 범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지혜의 모두 8가지의 심화 과정을 부처님께서 설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8단계의 심화 과정이라는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8단계의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어진 지혜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성격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 연결고리가 좀 순탄해집니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지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뭐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지만은 또 이 대목과 만났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그 원어는 반야입니다. 반야. 재밌는 거예요. 실제 팔지할 때의 지는 전야납니다. 원어가. 뭐 관지가 되었든 의성지가 되었든 신통지가 되었든 또는 뭐 천이지, 다심지, 숙명지, 천안지, 루진지 8가지의 그런 특별한 지적 사건을 규정할 때 실제 그 해당되는 대목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성취되어지는 이 알미라고 하는 사건을 표현하는 인도말은 전야나. 전야나라고 할 때 이 전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쉽게 말해서 안다라는 뜻이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아는 것, 막 이렇게 해석하게 하는 전미사. 제가 주목해 보십시오 하고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즈냐, 흔히 반야라고 번역되는 이 말에도 요 안다라고 하는 어근은 공유가 되는데 이 경우는 뒤에 전미사가 붙지는 않은 대신에 앞에 접두사 프라가 붙었다라고 요 차이가 있는 걸 주목을 해요. 전미사가 붙었지만 앞에 여기는 어떤 접두사도 붙이지 않고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살필 때는 전미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미사가 이 단어를 남성으로도 만들고 중성으로도 만들고 여성으로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경을 할 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만드는 역할은 어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접두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미사에 있기 때문에 문법학적으로 우리가 범어 단어에 접근을 할 때는 이 전미사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철학적 내지는 사상적 내지는 수행론적 관점에서 범어 단어에 접근할 때는 전미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법적 의미를 가질 뿐이고 대신 앞에 접두사가 뭐가 붙었느냐는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 접두사가 뭐 하고 있다? 제한해 주기 때문에. 그럼 이 프라라고 하는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들어있다? before 라고 하는 접두사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알기는 알되 앞에 아는 걸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터져나오는 8개는 모두 브라전야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암들은 뭐다?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앞에 아는 알미다라는 충족시켜야 될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야라고 부르려면요, 앞에 알아요. 뭐 앞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실제 일이 터지기, 시간적으로 앞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물길은 건너봐야 알고, 뭐,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뭐,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알고,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아니, 물을 건너보고 한다는 말은 맞을 줄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너기 전에 깊은지 낮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널지 말지를 결정짓지. 아씨, 그 건너보고 빠져갖고 죽어버리면 뭡니까? 깊구나라고 그때 알아가지고는 뭐다?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다? 벌어지기 전에 알아야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겪어봐야 아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겪어보기 전에 쓸만한 사람인가, 써서는 안 될 사람인가 미리 알아야죠. 그래야지 쓸지 안 쓸지를 결정짓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물길 이야기고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지금 물길 이야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이야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역이 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의 접두사 프라가 무언가 사건이 시간적으로 벌어지기 이전 또는 공간적으로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의 이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반야는 이 지점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지혜는. 아이, 산 위에 올라보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누가 몰라, 다 알지. 거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산 위에 올라보면 알지. 그럼 올라가면서 고생하고 올라갔는데 없으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실패는 가치가 있다. 그게 답이 아닌 줄은 우리에게 알려줬지 않느냐 그러지만은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 살다가 평생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 뭘 알았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두어 알면 뭘 해? 그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답이 있는가? 가보기 전에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라는 거예요. 그 반야를 어떻게 얻는데요? 너의 우뇌가 지닌 심상한 능력과 자뇌가 지닌 논리적 연결 능력을 극대화시켜갖고 조화를 이루어라. 그 자리에서 미리 아는 힘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산 뒤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지 또.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개본방으로부터 출발해갖고 색계사선까지 갔다. 그리고 그 색계사선에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지적인 사건이 바로 프라증야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건을 미리 아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여기서는 주된 주제 또는 주된 관역으로 등장을 할 것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 미리 안 겪어보고도 아는 거, 그 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길이 깊은지 안 깊은지 안 건너보고도 미리 아는 법, 무슨 뭐 수도공사 직원도 아니고 우리 부처님께서 그거 이야기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항상 반야.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대주제는 뭐다? 죽음과 사후입니다. 죽기 전에 죽음이 뭔 줄 알고, 죽어보기 전에 죽은 뒤가 어떤지를 알아라. 그 지점. 그게 토대가 된 걸 불교에서는 뭐다? 프라증야, 반야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끼사슴법의 삼매가 끝나고부터 단계별이 되었던 어쨌든 지혜가 터져 나온다 할 때 지혜는 뭐다? 바로 죽음과 사후에 대해서 미리 아는 지혜입니다, 이게. 이 방향성 내지는 목표성을 가지고 쓰러진다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두 번째 의성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세 번째 신족통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예를 들어서 신족통 들어가 보면 한 몸이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한 몸이 되기도 하고, 벽을 허공처럼 뚫고 나가기도 하고, 물에서는 어떻다 땅처럼 앉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지금. 근데 그런 표현이 구사되는 궁극적인 방향성 내지는 이유는 뭐다? 죽음과 사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쓰여진 근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한 몸이 여러 몸이 되는 거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 몸이 어떻게 여러 몸이 돼? 우리가 무슨 세포입니까? 그래서 유미의 세포 해갖고 영화 나오는 건 봤습니다만. 세포면 세포 분열을 하니까 한 세포가 여럿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가 세포의 덩어리야. 그죠? 개체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개체를. 근데 이 몸이 여럿이 돼.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이 방향성 속에서 딱 보게 되면은 죽음과 사후라고 하는 게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아는 것이다라는 방향성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다? 이 말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구나 하고 보이는 대목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공부할 팔찌가 좀 기대되는 상황 또는 느낌 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냥 죽는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죽은 데가 있든지 없든지 죽어보면 알겠지 하고 어떻습니까? 버티는 사람들은 팔찌 공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사는 거나 좀 생각하다가 가고 나면은 있든지 없든지 죽음이 뭔지 죽어보면 알겠지 뭐. 이렇게 속 편한 사람들은 뭐다?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게 나는 참 심각해 하는 사람들은 이 부처님의 팔찌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희망적이죠. 실제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어떻다? 앞에 알게 한다. 앞에. 괜찮은 거. 선생님, 팔찌하고 부동지하고 차이가 있나요? 팔찌? 네. 지금 말씀하신 팔찌하고. 부동지 할 때는 이제 땅지자고. 네. 요거는 이제 알지자고. 네. 그 십지보살의 팔찌 부동지는 그건 이제 말하자면 수행의 레벨이 8번째 레벨. 부처님 됐어요. 그 레벨을 뜻하고. 요거는 이제 지적으로 통찰한 내용을 뜻하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여기 이제 게재가 됩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느냐?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지. 그죠? 누가 미리 알고 싶지 않아. 오죽 있으면 점치러 갔겠어. 그런데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참 삿된 행위의 하나로 그렇게 봅니까? 그럼 뭘 의미한다? 겪어봐야 알고 당해봐야 알지. 미리 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미리 알 수 있다 했다 없다 했다. 봤냐는 미리 안다라고 딱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미리 아느냐? 물론 그 앞에 방법이 있지만 미리 알 수밖에 없는 논리가 또 있어야 된다고. 반야가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응? 반야가 앞에 아는 것 할 때에 이 앞에는 우리가 지금 1번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는 뭡니까? 말하자면 선행적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아는 것, 선행적 지식.
이 반야의 뜻에 선행적 지식을 뜻하는 반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창의적인 지식을 뜻하는 말이 또한 반야입니다. 이 앞에 안다라는 말 속에 이 뜻이 들어있어요. 창의성, 창의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누구도 아직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는데 누구보다도 앞에 아이디어를 냈을 때 창의적이라 그래요. 여기 뭐 흔히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진국과 선진국이지 않은 나라의 차이죠. 이 뭐 개발 국가들은 선진국을 뺏기면 돼요. 그런데 막상 선진국이 딱 되면 어떻다? 뺏길 놈이 없는 거라. 그럼 지가 제일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고독한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선진국들은 제일 먼저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난리를 쳐도 이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가 하는 게 딱 드러나더만은요. 그 미국 같은 경우 그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백신 팔아가지고 이 메신저 RNA의 조각을 이용해갖고 백신을 만들 때 그건 뭐 이전부터 있었던 이론인데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그 메신저 RNA 조각을 코팅하는 기술이라 그러대요. 이걸 이제 코팅을 해야 됩니다. 코팅을 해야지 되는데 코팅이 너무 두터우면은 인체에 들어가갖고 안에 있는 조각이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코팅이 너무 얇으면은 어떻다? 불안해갖고 미리 터져버리기 때문에 소용. 딱 인체에 들어가고 적절한 시점에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사이즈의 코팅을 입혀야지 되는데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말하자면 관건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그건, 이걸 제대로 사가지고 적절한 시점에서 터뜨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까? 문제가 툭 튀어나온. 선진국은 지금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최첨단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선진국.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다가 어떻게 했어? 하고 물어보고 우리도 그래 하자. 매일 따라가는 거지 뭐. 매일 따라가는. 쉽게 말해서 이제 선진국은 반야를 갖고 있는 국가 집단이에요. 창의적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앞에 답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아는 것 할 때 앞에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할 때 앞전자도 앞이지만은 누구보다도 앞에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입장에서도 앞에 아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가 반야의 말하자면 화신이시죠. 누구보다도 앞에 먼저, 이 경우는 먼저죠. 먼저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과 사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법을 아신 거지. 이 부분을 뭐라고 또 부른다? 반야다. 그 말은 이 팔자의 흐름 속에서 그런 창의적 지식으로서의 이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 지식으로서의 반야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면은 너도 창의적 지식을 얻었어요. 아니, 누가 먼저 알아버렸는데 덜 창의적이지 않나요? 물론 부처님만큼 창의적이지 않지. 부처님한테 힌트를 얻었으니까. 하지만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 중에 처음으로 뭡니까? 죽어보기 전에 알게 되는 거니까. 자기 한생 안에서는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 창의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창의적 지식으로서의 반야라는 게 있고, 그런 그 반야의 말하자면 향기가 이 팔자의 흐름 속에 점여져 있다고. 공부해 볼 만한 거예요. 죽어보기 전에 죽음과 사후에 대해서 확정 지을 수 있는 소식이 저 팔자 안에 들어있고. 왜? 반야니까. 어떻게 죽어보기도 전에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확정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마저 어떻다? 아무도 전 세계 어떤 사상과 종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확보하셨구나 하는 정보도 전해. 늘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을 뭐라고 불렀다? 우리도 다 잘 압니다. 옳지. 전대 미문법이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여러분들? 쓰죠? 이전에 그 누구도 들어본 적조차 없는 그런 아이디어. 저때 법은 아이디어야. 그런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다.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 숨어 있다? 이 팔찌 속에 숨어 있다. 해볼 만한 거지. 괜찮아. 근데 이 창의적 지식이라는 지점에 오게 되면 질문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먼저죠, 두 번째는. 먼저 이 창의 지식을 얻으셨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그렇게 누구보다도 먼저, 다시 말해서 누구도 이야기 안 했는데, 저런 아이디어를 일으킬 수 있으셨을까? 또는 그걸 알 수가 있으셨을까? 저분은 신이신가?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봤냐라는 말이 답을 줍니다. 여러분. 봤냐라는 말의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으실까? 첫 번째, 선행적 지식. 두 번째는 뭐다? 창의적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원초적 지식이라는 뜻이 들었어. 원초적 지식. 이것도 앞에 아는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원초적 지식은 뭐다? 모든 지식의 앞에 아는 지식을 원초적 지식이라. 우리가 얻는 모든 지혜 내지는 지식은 저 원초적 지식이 있은 뒤에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아는 거 맞죠? 다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도 앞에 아는 거니까. 우리 부처님에게 이런 선행적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뭐다? 이미 부처님에게는 원초적 지식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뭡니까? 인간 완성의 의미를 가진 거거든. 그건 여러분이나 나에게도 저 원초적인 지식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단지 그 원초적인 지식을 끄집어내어서 썼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팔찌가 이 원초적 지식을 발굴해내는 또 그 원초적 지식에 뭡니까? 숨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원초적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절대 모르는 것은 모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까 아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 몰랐던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알았던 거니까 아는 거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원래 알았던 건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걸 다시 뭐 하는 거다? 되살리는 거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보기 전에 죽음이 뭐며 죽고 난 뒤 어떻게 됐는지. 맞죠? 예를 들어갖고 윤회를 가정해 보십시오. 몇 번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어요? 아니, 만약에 윤회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수도 없이 죽어봤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죽음이 어떤지 몰라. 맞죠? 죽어봤으니까 죽기 전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윤회 입각하면은.
거기서 유추하면 죽은 뒤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아는 겁니다. 죽어봤기 때문에요. 죽기 전에 죽음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죽어봤기 때문에 뭐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죽기 전에 아는 거예요. 그 표정 그렇게 무슨 광명지는 뜻이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어예요, 한국어. 정확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에 의하여 한국어가 지금 구사되고 있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저거. 근데 묻혀버린 거지. 또는 잊혀져 버린 거지. 그래서 모르는 줄 생각하는 것일 줄 모르죠. 깨닫게 하는 게 뭐 어려우냐 이거야. 없는 걸 넣어주기는 어렵지만 있는 걸 쓰게 하는 게 뭐가 어려우냐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끄집어내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끝. 그리고 부지하세월이라. 다음 생을 받으면은 감방 같지만은 그 다음 생 받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은 영겁일 수도 있는데, 아이 그러다가 어떻게 이 한 생 받아 놔놓고 다 가지고도 있다 하는데, 그거를 한번 끄집어내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 참, 물론 그 이유를 부처님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히 세계사선법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떠나라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관심이 세속적 재물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에 쏠려 있으니까 진짜 네 안에 들어있는 보배를 발굴하려고 마음을 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원초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낼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다 필요했다. 뭐 저기 서울 숲에 있는 무슨 아파트는 1년 새 30억이 올랐대요. 1년 새. 예? 중요한 거는 그런 정보를 딱 접하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탓함과 동시에 왜 내가 그 집에 못 살고 있었을까? 이게 생각. 지금 관심이 그걸로 확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1년 새 30억이 아니라 대장동 10개를 갖다 놔도 어떻다? 값어치가 맞지 않는 지 속에 있는 보배가 묻혀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거는 모르고 앉아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거는 뭐 30억이 내 마지막 순간에 1분을 사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1초를 더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함을 줄 뿐이지. 자칫 그것에 이 영혼이 오염이라도 되기 시작하면은 악마하고 만난 거예요, 그거. 응? 악마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고. 그건 그거고. 야, 이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왜 원초적 지식이고 봤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후천적 지식입니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배운 거야. 들은 거고. 그런데 저거는 뭐다? 날 때부터 가지고 온 지식이라고. 그래서 모든 지식보다 앞에 있는 지식이라고. 언제? 날 때부터 갖고 온 지식이 뭐겠습니까? 나기 전에 뭐 했는데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사후에 관련된 지식만큼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어. 그죠? 쥐가 적고 반 건데 잊어버렸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사념 청정할 때도 염이 나왔지만은 이 염의 스머리티, 이 스머리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접두사는 아누입니다. 아누 스머리티. 뭡니까? 리멤버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정념이 있어야지 정산매가 있고 정산매가 있어야지 정지가 있다 그랬어요. 정지가 있어야지 정이 있다.
네가 해탈하고 싶으면 지혜를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키고 싶으면 삼매 들고 삼매 들고 싶으면 뭐다? 염이 작동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력이 작동해야 된다. 그냥 간단한 수행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정보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염의 의미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이런 어떤 반야와 관련된 저는 미리 안다 또는 앞에 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기억이 전제되지 않고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은 뭡니까? 이미 벌어졌던 일을 해상하는 게 기억이잖아. 그죠? 그 말은 뭐다? 이미 경험해 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해봤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맞다. 그 친구 맞다. 그거 맞다. 내 그 느낌 안다 하고 들어가는 거라. 응? 그런 그 원초적인 정보를 우리로 하여금 자극해갖고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이 칼라도 저 팔찌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추출해갖고 요 부분이 그거요, 저 부분이 이거요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만, 팔찌를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단계가 심화되고 있느냐 정도 지적하고 갈 겁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팔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 팔찌가 반야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상 그 속에 특히 죽음과 사후, 그 죽음과 사후에 대한 지식이 확보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것에 대한 처방과 실제 그 죽음과 사후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정보가 그 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뭐 죽음이 뭐 좋아서 죽음을 알려고 하겠어요? 사후가 뭐 좋아서 사후를 알려고 하겠어요? 벗어나려고, 해방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사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해방에 이르는 길과 관련된 정보가 뭐다? 팔찌 속에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것이 선행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라 원초적이다라고 하는 요 일종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자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로 딱 꿈틀대고 뭉쳐져 있는 게 뭡니까? 이 팔찌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자타사토 앞에서 부처님께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내시는 거예요. 이 아자타사토도 왕가의 혈통을 받고 공부를 무지한 인텔리란 말이에요. 이분 다른 분이다 하는 걸 느끼면서 자기 죄를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참여를 하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안에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문가경을 끝내는 팔찌의 말미에 가게 되면은 이런 창의적 지식, 선행적 지식 또는 창의적 지식, 그리고 뭐다? 원초적 지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색깔이라고 해도 좋고 영역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좀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감지가 되어야지 이게 내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렇게 자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이야기입니다. 삼매 그랬지만 삼매의 추가 정보를 오늘 제공한 게 있죠. 운해의 심상화 능력과 좌뇌의 논리적 연결 능력이 극대화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게 삼매다. 두뇌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하고 이 글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지혜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죽음과 사후 같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조차 뭐다? 선행적이고 창의적이고 원초적인 지혜를 추출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극제가 이 팔찌의 가르침이다. 요거 미리 여러분들 알고 공부하면 어떠다?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 그래서 이제 뭐 2시간씩 하는 것은 어차피 3번 남았네요. 오늘 이제 이 시간 하고 끝내니까. 11월 달에 첫 주, 셋째 주 2번 하고 또 12월 첫 주, 12월 2일입니다. 그날 이 2번씩 하면 6번 시간 아닙니까? 그 아니면은 이 팔찌 이야기가 대충 이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번의 시간, 요번에 이 팔찌 이야기 가급적이면 저런 관점에서 힌트가 될 만한 정보를
이 부분 좀 주의해봐라 하고 좀 던지고 가고 싶어요. 산문가경 이야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또 이런 그 해탈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 이야기라는 차원에서는 뭐 여러 군데서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동산불교대학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의 의미는 각별하지 않습니까? 다 뭐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갖다 쉬어야 된다 하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을 모아갖고 공부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죠? 참 스타디 마스터 고온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좀 특별히 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화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완벽할 수는 없어도 어떻다? 저런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점들을 가능하다면 지적하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한 주 잘 쉬시고 11월 달 좀 더 선선해질 때 만나가지고 본격적으로 8가지 지혜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